안녕하세요, 5분 임장입니다. 오늘 임장해볼 지역은 여주시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은 이천이었는데요. 이천이 가장 핫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저렴하면서도 비규제 지역이라는 원인이 가장 컸습니다. 여주 역시 수도권에서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오늘 알아볼 여주시는 왼쪽으로 이천과 광주, 위로는 양평군, 오른쪽으로는 강원도 원주, 아래로는 충북의 음성과 충주를 맞닿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천,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외곽의 저렴한 지역들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여주는 이천과 같이 외곽이면서도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주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5분 임장 여주시 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의 인구는 11만 2천 명으로 인구는 아주 약간씩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주의 세대수는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며 증가율은 2020년을 정점으로 소폭 느려지는 모습입니다. 인구 전출입을 보시면 이천시, 원주시, 용인시, 성남시로 인구 이동이 활발하며 그 중에서도 이천시와 가장 전출입이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 공급량을 보시면 지난 2020년부터 수요 대비 적정한 공급이 있어 왔으며 내년에 2023년에 평년보다 거의 2배의 공급이 있습니다. 만약 2023년에 매수 및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참고하셔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미분양을 보시면 현재의 미분양은 제로입니다. 지난 2019년 약간의 미분양이 있었지만 그것도 200세대 정도였으며 금방 해소되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이천시는 올해인 2022년과 내년인 2023년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며 내후년인 2024년에 정말 많은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주와 가장 밀접한 지역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원도 원주시는 2022년 올해에는 공급이 별로 없지만 2023년, 2024년 수요 대비 적정 수준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용인시는 2010년부터 올해인 2022년까지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괜찮았지만 2023년, 2024년 꽤 많은 공급으로 점차 분위기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2020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누적 공급량은 많은 편이었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2024년, 2025년 공급이 점차 부족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여주 자체의 공급도 충분히 있는 편이고 이천, 원주, 용인마저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남만이 2년 후부터 공급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주의 상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여주는 인구로 보나 일자리로 보나 도시의 규모가 작은 지역입니다. 상가 역시 절대 숫자가 많지 않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여주시청이 위치한 구도심과 강북 지역인 오학동에 몰려 있습니다. 이어서 학원가를 확인해 보시면 상권과 마찬가지로 여주는 학원가 역시 딱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도 없고요. 그나마 창동과 홍문동에 약간의 학원가가 그리고 신규 택지로 조성되는 교동에 약간의 학원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주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를 보시면 여주의 대표적인 철도 노선은 경강선입니다. 경강선은 성남의 판교에서 출발하여 광주와 이천을 지나 여주의 세종대학릉역, 여주역으로 이어집니다. 또 여주의 간암역을 통해 중부내륙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선은 지난 2021년 12월에 개통했으며 이천시의 부발역에서 출발하여 충주까지 이어지는 KTX입니다. 2023년 문경으로의 연장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속시내 교통편인데요.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광주 원주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각각 여주의 남부, 서부, 북부로 지나갑니다. 국도는 3번 국도, 37번 국도, 42번 국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버스 교통편입니다. 유의미한 버스 노선으로는 111번으로 여주 시내와 이천 시내를 있습니다. 또한 여주 종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통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동서울,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수원, 양평, 장호원 등의 수도권 접근이 가능하며 강원권으로는 강릉과 원주, 충청권으로는 대전, 영남권으로는 동대구, 부산, 울산, 창원, 호남권으로는 전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주시의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거동의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상거동의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하동의 양섬지구공원, 하동의 세종 여주병원, 하동의 하나로마트, 하동의 여주 한글시장, 하동의 여주시청, 홍문동의 이마트, 상동의 여주 근린공원과 영월 근린공원, 천성동의 신륵사 국민관광지, 현암동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현암동의 현암지구공원, 연양동의 연양지구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여주-원주선은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원주를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으로 월곡판교, 성남-여주, 그리고 여주에서 강원도의 서원주를 잇는 구간으로 복선 전철입니다. 노선도대로 모두 연결된다면 대한민국 동서 철도 네트워크가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여주-원주선은 최초 2023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지금 2017년 개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최근 정부 추경안의 분석 결과 여주-원주선을 포함한 강원도 교통인프라 예산이 감액되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GTX D 노선입니다. 기존 A, B, C 3개의 노선뿐이었던 GTX에 D, E, F 등 신설 노선을 만들고 그중 D 노선에 여주를 포함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GTX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천 광주 여주는 GTX D 노선에 미반영되면서 실망감이 컸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시금 D, E, F 등 신설 노선의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과연 여주를 비롯한 이천과 광주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만약 유치만 된다면 여주에는 대형 호재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주의 개발 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여주 물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여주 인근 IC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매머드급 대형 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조 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비대면 서비스로의 급격한 전환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물류센터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 됐습니다. 이번 대규모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대략 3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세수 확보와 인구 유입 등 여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 역세권 개발입니다. 경강선 여주역은 기존 여주의 구도심에 위치하지 않아 여주역 인근의 부족한 인프라 및 주거시설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계획 인구가 6,092명, 총 2,257가구이며 역세권 내에 초등학교와 체육시설, 도서관, 생활문화체육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건립되는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이전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노후화가 심한 구도심이 아닌 판교와 강남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강선 여주역 인근의 신규 택지에 아파트와 인프라 시설이 동시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여주에서 세 곳의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저희 5분 임장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 물건 추천이 아닌 각 지역에 대한 파악 용도로만 선정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여주역 금호 어울림 베르티스입니다. 2022년식의 신축으로 총 605세대 중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올해 8월에 입주 예정이며 현재는 분양권 상태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평당가는 1,100만원대입니다. 부평기준 호가는 3억 8천에서 4억 6,800만원, 실거래 최고가는 3억 9천만원 수준입니다만 분양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직 여주 역세권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약간 부족합니다. 이외에 가장 큰 장점은 학교입니다. 세종초와 세종중을 바로 위에 두고 있으며 밑으로는 여주고와 여주대가 있습니다. 여주에서는 학교를 보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보로 경강선 여주역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못 걸을 만한 거리도 아닙니다. 첫 번째 아파트로 여주역 금호로 소개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물론 교동의 대장 아파트는 바로 앞에 있는 여주역 푸르지오 클러테르이지만 여주역 푸르지오는 현재 매물이 전혀 없어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2번은 가격 역시 여주역에서 더 가까운 휴먼빌과 운암 퍼스트빌보다 대략 7, 8천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약간 멀더라도 가성비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은 여주역 금호는 주변 아파트들 중에서 유일하게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예이세띠앙입니다. 2006년식의 구축으로 총 470세대의 중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1,100만원대입니다. 부평기준 3억 6,500만원에서 4억 1,000만원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 최고가는 4억 1,000만원입니다. 예이세띠앙은 기존 구축의 대장으로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학교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소개드린 여주역 금호보다 훨씬 좋습니다. 세종초와 세종중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는 공사 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경강선 여주역에 굉장히 가까워 휴먼빌과 운암 퍼스트빌에 비해 밀리는 건 구축이라는 점뿐입니다. 물론 주변 아파트 단지들 중 예이세띠앙이 가장 구축이라 결국 가격이 밀리겠지만 기존 교동에서 가장 인기 있던 단지가 예이세띠앙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크게 내려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여주역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며 역 주변 인프라가 좋아지면 다른 신축 단지들보다 오히려 구축이었던 예이세띠앙의 인프라 개선 효과는 더욱 극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여주 KCC 스위첸입니다. 여주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단지는 여주 KCC 스위첸입니다. 평당가는 1,300만원대입니다. 부평 기준 4억 5천에서 6억 2천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 최고가는 5억 9,250만원입니다. 여주 KCC는 가격으로 따지면 사실상 여주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 남한강 조망을 두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공원과 여주 실륵사가 있는 등 자연환경이 우수하지만 아쉽게도 학교가 주변에 없습니다. 여주로 임장하신다면 우뚝 솟은 시그니처 단지가 보이는데 그 아파트가 바로 여주 KCC 스위첸입니다. 49개층 3개동으로 되어 있으며 남한강뷰와 비남한강뷰의 가격 차이가 5천 이상 날 정도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여주 KCC 바로 왼쪽으로 주상복합인 서해 스카이 팰리스가 2024년 들어설 예정이지만 전반적으로 여주 KCC가 위치한 천성동은 주거 인프라가 취약한 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자연환경을 제외한 학교와 상권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의 남쪽으로 넘어가야 하며 만약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에게는 생활하시기 약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남한강뷰가 정말 이쁜 아파트이지만 꼭 임장해 보신 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주시를 임장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경기도 외곽지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여주의 왼편에 위치한 이천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만약 이천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면 오른쪽에 있는 여주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주 역시 이미 한 차례 상승한 직후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도권 외곽지이며 비규제 지역이라는 테마에만 몰두해서 내 집 마련 및 투자하신다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동서철도 사업과 GTX-D 등의 교통호재와 더불어 여주 물류센터 단지 그리고 여주 역세권 개발에 영향을 받아 여주가 다음 수도권 돌풍의 핵심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한 차례 상승한 외곽지라는 부담감에 분위기가 꺾여버릴지 5분 임장 여주시 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주시를 임장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역을 달아주세요. 5분 임장이 5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